자, 정우가 개요 작성할 때 내용적 일반적 원리 했습니다. 자, 주제를 고려할 때 본론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과 그 이유를 말해보자. 수정해야 될 끝에 찾았지 얘들아? 어디였니? 몇 번째? 본론? 본론? 본론 3. 본론 3의 내용이야. 오케이? 자, 이건 뭐라고? 주제랑 이유야. 주제와 관련성이 어떻게 된다? 떨어짐으로 삭제해야 돼. 삭제한다. 내용 조직이다. 두 가지는 꼭 알아줘야 돼.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논리적으로 내용 전개. 자, 좋습니다. 밑에 자료실 있죠? 이거 별표 2개 빵 때려주고요. 내용 전개 일반적 원리, 시간적 순서의 원리야. 시간의 흐름이고요. 공간적 순서는 공간의 멀고 가까움이나 상하 좌우에 따라 내용 전개하는 거고, 여기에 나온 건 시간 순서하고 논리적이니까 이 두 가지는 알아줘야 돼. 자, 연역이나 귀납과 같이 일반적 전제와 구체적 사실 사이의 배열을 고려하여 내용을 전개한다. 야, 우리 다 알지? 연역? 두명아, 연역 키워. 연역 불러줘. 뭐해서? 어? 일반적 사실에서. 응. 구체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오케이? 자, 수연아, 귀납은? 구체적 사실 아이, 좋아요. 구체적 사실에서 일반적 사실을 이끌어내는 것. 준아, 귀납의 오류. 귀납의 오류 한번 해줬지? 기억나니? 기억나 안 나? 도경아, 귀납의 오류 두 가지 얘기해줬던 것 같은데 안 해줬냐 너네? 해준 것 같은데. 해줬지? 세연아, 귀납의 오류 해줬지? 100조 얘기 안 했어? 100조? 에이, 모이를 주는 손 안 해줬어? 사례 구체적 사실들 우리가 관찰하고 보는 데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한계가 있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거기서 뽑아낸 일반적 사실은 뭐가 있을 수 있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아무튼 자, 논리적 전개 방법까지 잡아주면 됩니다. 좋고요. 넘어갑니다. 자, 정우의 견해를 살펴보자. 이제 정우가 글을 썼나봐. 자, 다음과 나타나는 정우의 견해를 살펴보고 기억과 니은에 나타나는 내용 전개 일반적 원리를 말해보자. 내용 전개 일반적 원리. 자, 오늘날 누리 소통망이 대중적 인기를 누리는 만큼 그 부작용 또한 있기 마련이다. 부작용 언급해줬지? 이건 이제 어디서 나온 거니? 아까 우리 봤던 거. 신문, 기사에서 봤던 거지. 쟁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는. 오케이? 자, 특히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형식적일 뿐이고 현실의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게 기사에서 나온 거다. 부작용이야 이거. 자, 누리 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가 형식적이고 인간관계를 악화시킨다라고 하는 것, 이게 부작용이다. 자, 이는 누리 소통망이 타인과의 연결을 도모한다는, 자, 나왔어. 보이드와 앨리슨의 견해와 상반된다. 나왔지? 우리 아까 봤던 거. 보이드와 앨리슨의 견해, 이거 우리 어디서 봤던 거니? 전문 서적에서 봤던 거죠. 오케이? 그거 이제 가져온 거다. 도입부에서 사용하겠다라고 한 것. 오케이? 자, 과연 누리소통망은 우리의 인간관계에 부정적인 것일까라고 한 거니? 문제를 했다? 제기했다. 오케이? 쟁점. 오케이?
쟁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자, 기억.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에는 나왔다. 이건 뭐야? 내용 전개 일반적 원리. 무슨 순서가 되겠니? 기억은 무슨 순서? 뭐 시간적 순서가 되겠지? 오케이. 자,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던 옛날에는 시 공간의 제약 때문에 한 사람의 인간관계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뭐였어? 지역 중심이었다. 자, 물론 20세기에 전화기가 본격적으로 보급되면서, 자, 전화기의 보급, 시간의 흐름이야. 전화기의 보급이다. 시 공간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었지만 그 역시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 한정될 뿐이었다. 자, 이제 지역은 뭐 하게 되는 거야? 전화기가 나오면서 탈피하게 됐다는 얘기지? 근데 뭐야? 전화번호를 뭐 알고 있는 사람들의 뭐 된다? 한정된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한계야. 오케이? 하지만 시간 흘렀다. 세 번째. 두 번째는 전화기 보급이고요. 자, 21세기 누리소통망의 등장 나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거. 누리소통망의 등장으로 시 공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게 되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용 전개 방법이지, 시간 순서에 따른 것. 그래서 누리소통망으로 인간관계의 폭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거, 넓어졌다라고 하는 거 제시 좋습니다. 자, 우리는 누리소통망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만나기 어려운 연예인이나 기업의 대표와도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누리소통망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준다. 자, 얘가 주장하고자 하는 거야. 핵심 내용. 중심 문장 여기 나오네. 누리소통망은 우리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준다라고 하는 거. 이게 자, 뭐야? 본문 본론 1이 되겠지. 그치? 누리소통망은 인간관계의 폭을 뭐 해준다? 넓혀준다. 자, 이 내용을 전개하기 위해서 내용 전개 방법으로 뭘 사용했다?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적어주면 되겠지. 이게 본론 1이야. 아까 우리 본론 3은 뭐 했니? 삭제했죠? 오케이. 자, 한 편 나왔어. 한 편 나오면 우리 요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지어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지어. 자, 뭘 앞의 내용에서 뭐야? 새로운 내용으로 뭐 한다? 전환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자, 누리소통망에서 맺은 인간관계는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인 관계로만 그치지 않는다. 그럼 앞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 사람들의 견해 있었지? 뭐 있었어? 인간관계는 뭐야? 형식적일 뿐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거에 대해서 뭐야? 반대하고 있는 거죠. 그치지 않는다 얘기했으니까. 근거 잡는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소셜 다이닝 문화는, 자, 이거 자료 우리 가져온 거다. 소셜 다이닝 문화는 누리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현실의 실질적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뭐한다? 보여준다. 자, 실질적인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음 보여준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뭐 들어주고 있는 거야 이거? 소셜 다이닝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뭘 들어주고 있는 거니? 사례를 들어주고 있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야? 내용 전개 방법이 뭐에 따른? 논리적 뭐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법이겠구나. 잡아주면 돼. 자, 누리소통망에서 만난 사람들이 식사를 즐기며 서로의 생각과 고민을 나눔으로써 인간관계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자, 플러스 또한 나온다.
2023년 4월에 한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때문에 이재민이 발생하자 누리소통망에 이재민을 돕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자, 두 번째야. 이재민을 돕겠다는 글 나왔다. 자, 첫 번째 사례는 구체적 사례는 소셜 다이닝이었고 두 번째는 뭐야? 이재민을 돕겠다는 글이야. 이 글을 접한 사람들이 이에 동참하면서 선행이 퍼져나갔다. 이러한 사례들은 나오죠. 구체적인 사례들. 누리소통망에서의 인간관계가 일시적이거나 형식적이지만은 않으며 누리소통망을 활용하여 인간관계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자, 중심 문장 여기 나왔네. 자, 뭐야? 중심 문장. 자, 누리소통망이 뭐다? 인간관계를 뭐 해줄 수 있다? 강화해 줄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본문 내용의 중심 문장이 되는 거다. 첫 번째는 본론 1에서 누리소통망 인간관계 폭을 넓혀준다라고 얘기했고, 자, 본론 2에서는 뭐야? 인간관계를 뭐 해준다? 관계를 강화해 준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이게 주장하는 내용이야.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논리적 순서 중에서 수연아, 이건 뭐가 되겠니? 연역이니 귀납이니? 에이, 귀납이지, 귀납. 오케이? 왜? 사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잖아. 몇 번? 소셜 다이닝 1번, 그 다음 뭐 이재민을 돕다는 글 때문에 선행이 되는 사례들 나왔지? 그걸 통해서 중심 문장 나왔잖아. 뭐 한다? 인간관계를 뭐 한다? 강화해 준다. 알겠지?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야. 자, 그 다음 마무리겠지. 결론. 텔레비전 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누리소통망이 사람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는다. 자, 하지만 내가 주장한 거니까 이는 온라인 관계에서의 인간관계에 너무 몰입하여 나타나는 부작용일 뿐이며, 부작용일 뿐이야. 누리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균형을 이룬다면, 자, 이 부작용을 뭐하기 위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다. 누리소통망 사용 방법. 자, 어떻게 누리소통망과 현실의 인간관계가 뭐가 이룰 수 있도록,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자, 사용자 스스로 누리소통망을 균형감 있게 활용한다면 더 나은 인간관계, 더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우리 아까 개요에서 얘기했었지? 물론 여기 봐. 자, 주제는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한다. 맨 마지막 단락에서 얘기한 거고, 자, 서론에서 누리소통망 인간관계에 미치는 영향. 왜? 첫 번째 뭐 얘기해줬어? 부, 정, 적, 견해 보여줬지? 과연 부정적일 것인가? 라고 지금 얘기한 거다. 그래서 반박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본론 1에서 폭넓은 인간관계 얘기해줬고요. 이거는 무슨 시간, 순서에 따른 내용 전개 방법이었고, 인간관계를 뭐 해준다? 강화해준다. 이거는 뭐였어? 논리적 순서에 의한 내용 전개 방법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뭐에 해당하겠다? 귀납에 해당하겠다. 사례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다. 2개. 오케이? 사례 2개. 첫 번째는 뭐였니? 소셜 다이닝 나왔고, 오케이? 하나 더 들어간 거 우리 아까 그 자료 수집하는 데에서 하나 더 들어간 거다. 하나 더 뭐니? 산불, 그렇지? 산불 대책 나왔던 거야. 오케이? 자, 이 2가지를 얘기해 준 건 역시 뭐 때문이다? 요 2가지는 2가지를 통해서 뭐다? 어디로 가야 될까? 일로 가자. 일로. 그렇지? 뭐 한다? 인간관계를 강화해 준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야.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논리적 순서 귀납에 해당한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자, 누리소통망 인간관계를 풍요롭게 하게 한 바람직한 태도지. 자, 뭐 잡아주면 돼? 바람직한 태도. 뭐? 균? 뭐였니? 형? 감이었지. 그치? 균형감. 오케이? 이걸 잡아준다라고 하면 바람직하다. 그렇게 글을
쓴 게 여기에 해당하는 거야. 알겠지? 자, 내용 전개 일반적인 원리 얘기했습니다. 자, 내가 쓴 글들을 친구들에게 보여 친구들의 반응을 살펴봐야 돼. 친구들이 뭐가 되는 거니까? 친구들이 예상? 원이 독자지? 고려한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가지 다 잡았다. 기억하고 니은. 오케이. 기억은 뭐라고? 시간, 순서. 어떻게? 첫 번째, 뭐가 없을 때? 뭐가 없을 때니? 전화기나 인터넷이 없을 때. 이때는 어디 중심이야? 이때는 지역 중심. 오케이. 자, 이랬다가 자, 어디로? 두 번째, 뭐가? 전화기지? 전화기가 생겨. 이때는 넓어지기는 해. 넓어지기는 하는데, 그래 봐야 뭐란 얘기니? 전화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돼. 한정. 오케이. 그랬다가 세 번째, 이게 시간의 흐름이다. 이렇게 세 번째가 누리 소통망이야. 오케이. 이렇게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누리 소통망이 등장하면서 시, 공간의 뭐를 한계를 뭐 한다. 뛰어 넘었다. 오케이. 시공간 한계를 뛰어넘었다. 자, 니은은 뭐였어? 논리적 순서. 잡았다. 이건 또 안 적어도 되겠지? 두 가지 사례 들어준 거다. 그치? 비납이었고요. 자, 이제 뭐 합시다. 넘어갑시다. 자,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쓰기 정리합니다. 정후. 도경아, 야구 좋아하니? 수연아, 야구 좋아하니? 준아, 야구 좋아하니? 정우 하면 누구 생각나? 이정우 생각나잖아. 나도 잘 쓴단 말이야. 동이 모르겠네. 이정우 알아? 오, 수연이 몰라? 너 진짜 야구 모르는구나. 예, 아무튼 좋습니다.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써보자. 글로 써보는 넘어가고요. 예. 다음 사회적 쟁점을 선택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해보자. 자, 조사 자료. 학교에서 뭐 해줬니, 얘들아? 기타 해줬지? 해줬니, 안 해줬니? 기타 해줬지? 아니야? 안 했어? 여기 자체 안 했어? 아직 안 들어왔어? 이 페이지는 안 했어? 뭐 나왔냐면 지역 방언을 보존해야 한다. 이게 예시로 나온 거야. 지역 방언 사투리, 알겠지? 넘어가면 되겠지. 뭐 조사 자료, 국립 국어원 자료라든가, 두 번째는 방송 뉴스 자료, 이런 것들 활용해 보는 거야. 내용은 하지 않을게. 자, 지역방언 보존해야 된다라는 거니까, 자, 해당 쟁점이 나타난 배경이나 이유. 지역방언이니까 지역방언이 점차 사라지겠지. 왜? 뭐겠니? 인구 감소. 그치? 인구 감소로 지역이 어떻게 될 수 있어? 소멸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지역이 소멸돼 가고 지역 방언도 위기를 맞고 있다. 오케이? 위기를 맞고 있다. 자, 그래서 지역 방언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찬성 입장, 오케이? 주장하는 글을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반대도 있겠지, 그렇지? 굳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표준어로 통일하자 이런 말도 있겠지, 그치? 자, 넘겨.
계속 연결되네. 예상 독자를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할 자료를 더 찾아보자. 자, 만약에 나와 견해가 다른 사람,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해당 쟁점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뭐 해줄 수 있다? 방언의 가치, 오케이? 좋은 거 얘기해 줄 수 있잖아. 요거랑 관련된 자료, 오케이? 자, 뭐 이런 거 잡아줄 수 있겠지. 자, 요런 거 구성할 때도 뭐 논리적 순서 좋겠고, 배어 작성 넘어가자. 글 쓰는 거니까. 자, 글쓰기도 넘어가고요. 그래서 자, 전공하고 붙여쓰기 필요 없고요. 자, 넘어가. 소단원 마무리. 자, 사회적 쟁점에 대한 글을 쓰는 과정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하는 사회적 쟁점. 사회적 쟁점은 개인이나 집단의 견해가 충돌할 때 발생한데 다양한 관점의 입장 살펴보기. 사회적 쟁점에 관한 자신의 견해 정리하기. 주제와 예상 독자 등 쓰기 맥락을 그렇고 이런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쓰기 맥락. 우린 뭐였어? 주제. 그다음 뭐였니? 그래. 목적. 그렇지? 예상 독자. 그랬다. 글쓰기 계획을 세우고 개요 작성하기 했다. 이 앞에서 뭐였니? 글쓰기 계획 세우는 거. 내용 선정하기라고 얘기하는 거다. 자료 수집. 자, 그 다음에 개요 작성하기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하는 거야? 내용 뭐하기? 조직하기에 들어가는 거야. 내용 조직하기. 자, 사회적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글로 정교하게 표현하기. 자, 이제 이거 뭐였어? 내용 조직에 뭐가 나오는 거니? 일반 원리 나오는 거지. 세 가지, 그렇지? 세 가지 뭐였니? 시간, 뭐 공간, 그다음 뭐 논리적 순서. 해주면 되겠지. 자, 종류와 효과가 중요하네. 자, 시간적 순서의 원리, 공간적 순서, 논리적 순서 나왔지? 자, 이게 효과래. 자, 뭐 글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전개할 수 있으며, 자, 예상 독자의 기대와 요구에 맞는 전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자, 아무튼 효율적이 제일 중요해. 내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오케이? 이게 효과야. 맞으면 되겠죠. 자, 됐죠? 밑에 거 넘어가면 되겠고. 어휘 해볼까? 어휘력 해볼까? 자, 다음 문장에 들어갈 골라 써보제. 그 문제는 새로운 뭐니? 새로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로의 뭐가 달라? 서로의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친분까지 끊을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번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펼쳐나가는 거. 우리나라에서 김치는 뭐겠니? 도경아, 김치 좋아하니? 먹냐 안 먹냐? 먹어? 수현이는? 안 먹어? 준이는? 먹어. 김치 안 먹는 사람들 많으니까. 대중적이다 이거 수현이 넌 틀리겠네. 안 대중적이야 그럴 수 있잖아. 자, 그분은 무슨 기분에?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이다. 저 그림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그가 아니었다. 보이는 현상에 집중하는 것은 피상적인 관찰을, 겉으로 드러나는 거 피상이야. 자, 그 다음에 뭐냐? 이걸로 글 써봐. 문장으로 표현해봐. 갈등 건의 해결지요. 자, 넘어갑시다.
단어를 맞추면 넘어가고요. 그런 거 없네. 저기 필요 없고 독서 활동도 필요 없지. 자, 나머지 자, 됐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고 얘들아, 자 여기 보면 페이지는 몇 페이지니? 거기 빈칸 있지? 노트 나와 있는 거. 아까 어디였어? 여기 몇 페이지냐? 응? 페이지가 안 보여. 212페이지라고 적혀 있는데, 그치? 빈칸 있지? 거기다가 우리 뭐 적냐면 저거 적어보자. 사동표. 알겠어? 오케이? 사동표현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피동표현을 했기 때문에 사동표현 쉽게 알 수 있어. 자, 피동표현은 상대 개념이 뭐였니? 피동의 상대 개념. 능, 동이었지? 오케이? 능동. 능동은 누가? 주체가 자기의 힘으로 오케이?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능동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피동은 동작을 뭐 하는 것? 당하는 것이고,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아까 잡았던 거 그대로 잡아주면 돼. 자, 피동을 뭐 하는 것? 실현하는 방법 몇 개 있었니? 피동을 실현하는 방법 두 개 있었지? 피동 실현 방법 뭐? 첫 번째 접사에 의한 피동 있었습니다. 뭐 들어간다고 그랬어? 이, 히, 리, 기 들어간다고 그랬고, 자, 두 번째 뭐? 문장을 피동문으로 바꿔주는 거야. 통사적 피동이다 얘기한 거야. 이게 다 뭐다? 실현 방법이야. 실현 방법. 자, 그래서 뭐 들어간다고? 지다나 개 되다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접사에 의한 피동에서 어근이 명사일 때, 오케이? 명사일 때 명사 플러스 접사 뭐 들어간다? 되다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 되다나 당하다. 알겠지? 요거 주의해주면 돼. 되다. 명사일 때야. 자, 두 개가 합쳐지면 이중피동이니까 안 되고요. 되다를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게 아까 우리 봤던, 도경아, 네가 봤던 뭐가 되는 거야? 불필요한 피동에 해당되는 거야. 알겠지? 하다를 써야 되는데 피동을 들어놔. 자, 사동도 똑같아 얘들아. 자, 사동의 상대 개념은 하나만 더 할까? 피동에서. 자, 능동을 뭐로 바꾸는 거? 피동으로 바꿀 때지? 그러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으면, 자, 피동을 어떻게 해? 일단 뭐를? 서술어를 이렇게 뭘로 바꿔준다? 접사나 통사적 피동으로 바꿔주는 거야. 피동사로 바꿔주시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뭐를? 목적어가 뭘로 간다? 주어로 가는 거다. 주어로 가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주어가 뭘로 간다? 뭘로? 부사어로 가게 된다. 잡아주면 돼. 플러스 피동사로. 이렇게 실현하는 거야. 이게 피동과 능동이었고요. 자, 사동도 똑같아요. 자, 사는 하여금 사자야. 알겠지? 동작을 뭐 하는 거야? 동작을
시키는 거야. 이렇게 시키는 거. 오케이? 이거의 상대 개념은 주동이야. 주동. 오케이? 주동은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거야. 시켜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는 것이야. 알겠지? 차이점 봐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기의 뭐라고 하는 건 힘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근데 이건 자기가 하는 거야. 그냥 자기가. 오케이? 자, 똑같이 잡아주면 돼. 자, 아까 피동의 실현 방법 얘기했지? 이번에는 뭐해? 사동에 뭐가 있다? 실현 방법이 있는 거야. 역시 몇 개겠니? 두 가지. 자, 첫 번째 접사에 의한 사동이고요. 자, 그럼 접사 알아줘야 되겠지? 자, 사동 접사는 리, 히, 리, 기, 우, 구, 추. 이렇게 7개야. 알겠지?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얘들아. 형태만 가지고는 사동하고 피동을 구별하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여기에 뭐가 이희리기라고 하는 게 뭐랑 일치해? 피동전미사의 이희리기랑 어떻게 된다? 일치한다는 거야.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잖아. 그치? 같기 때문에 형태로는 구별하기가 어려워. 오케이? 그러니까 의미를 파악해 줘야 돼. 의미 파악해서 시키다. 시키는 동작이면 사동으로 잡아줘야 돼. 조금 이따가 해줄게, 이건 또.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다? 역시 통사적 사동이 있는 거야. 문장을 사동문으로 바꿔주는 거다. 자, 그거는 뭐가 있냐면 아까는 어지다 개되다였지? 이번에는 개하다 나오는 거야. 개하다. 알겠지? 그 다음에 아까 잡았던 것처럼 자, 뭐 있냐면 명사를 사동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 사동사로. 그때 접사 붙여주는데 명사, 체언에 붙는 사동사로는 뭐가 있냐면 시키다가 있는 거야. 시키다. 오케이? 공부시키다 이런 거. 알겠지? 오케이? 자, 아까는 되다 했는데 이번에는 시키다라고 하는 거 잡아줘야 돼. 그래서 아까는 불필요한 피동 표현이 있었지. 사동에서는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 나와. 쓰면 안 되는 사동 표현이 있단 말이야. 불필요하게 쓴다는 얘기야. 그게 대표적인 게 뭐다?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소개시키다. 이거 진짜 많이 써. 나중에 바뀔 수도 있어, 얘들아. 소개시키다 된다, 안다.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거야. 오케이? 내가 철수를 소개시켜 줄게. 이거 안 돼. 알겠지? 뭘로 바꿔줘야 돼? 사동, 주동으로 바꿔줘야 돼. 소개하다로 바꿔줘야 돼. 소개하다로. 오케이? 요거 되게 잘 나오니까 꼭 잡아줘야 돼. 불필요한 사동 표현이야. 시키다. 오케이? 우리 진짜 많이 쓰잖아. 그치? 아, 오늘은 선생님이 얘들아 너네들한테 종이컵 소개시켜줄게 한단 말이야. 맞아, 틀려. 오케이? 종이컵 소개해줄게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만약에 종이컵 소개시켜줄게 하면은 사동이 됐기 때문에 너네로 하여금 종이컵을 소개하게 해주겠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문장이 성립을 안 해. 이런 거 주의해줘야 돼. 자, 아까 잡았던 거 이제 이희리기가 중복될 때 사동인지 피동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라는 얘기야. 알겠지? 오케이? 자, 이런 거 잡아줘.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 하지 말자. 밥으로 하자. 밥을 먹인다. 야, 높임법 사용 안 할게. 오케이? 먹인다 했어. 자, 그러면 여기 봐봐. 먹인다의 기본형이 뭐다? 먹다지? 그치? 먹다의 어간이 먹이야. 먹에. 어간 먹에. 어간 먹에.
사동접사 이를 붙인 거야. 오케이? 형태수 분석. 그 다음에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니은이 붙고요. 그 다음에 형사형 종결어말어미 다가 붙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가 있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된다? 사동문이 되는데 보이기로는 먹이다 했으니까 이가 들어갔으니까 이 이가 뭔지 사동인지 피동인지를 구별해 줘야 돼. 그 구별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그러면 얘들아 어떻게 구별하냐면 문장 그대로 다 놔두고 문장 그대로 다 놔두는 거야. 문장을 그대로 다 놔둔 상태에서 자 어간 먹에 뭐 붙여보는 거냐면 우리 통사적 사동 개하다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여기다 어떻게 먹 개 하다 넣어보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을 먹게 한다. 문장이 되니 안 되니? 되니 안 되니? 되지? 그럼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사동. 또 하나 해볼게. 도둑이 경찰에게 잡혔다 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서술어 뭐야? 잡혔다지? 잡혔다의 기본형은 뭐니? 잡다야. 알겠지? 잡다. 잡다의 어간 잡에 자 뭐가 붙은 거야? 희가 들어가고요. 전미사. 그 다음에 과거 시제 선어 말음이 어시 들어가고요. 형사형 종결어 말음이 다가 들어간 거야. 자 문제는 요거다. 희가 있어요. 또 근데 이 희리기는 사동접사도 있지만 뭐도 있다? 피동접사도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구별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사동인지 피동인지 생김새 가지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문장은 그대로 놔두고 자 어디에? 어간에 자 잡 어간에 뭐 넣어준다? 개 하다를 넣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도둑이 경찰에게 잡게 했다. 말이 되니 안 되니?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뭐다? 피동이다. 잡아주는 거야. 개하다를 넣어서 말이 되면 사동. 오케이? 말이 안 되면 뭐? 피동. 잡아주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지? 동해 이해되니? 수연아 이해돼? 잘 안 돼? 돼? 개하다를 잘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어간에 붙인다라는 걸 잡아줘야 돼. 문장을 놓고. 말이 되나 안 되나? 준아 이해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봐봐. 선생님이 아까 먹인다 했잖아. 오케이? 먹인다. 먹이다가 뭐였어? 사동이었지? 먹게 하다 했으니까 자, 근데 요걸 잘 잡아줘야 돼. 요런 문장이 나와. 자, 철수는 집에서 소를 먹인다 했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소를 먹인다. 동경아, 이거 사동? 피동? 주동? 능동? 소를 먹인다. 수연아, 졸지 말고. 철수는 집에서 소를 먹인다. 사동? 먹다에 이 붙은 거잖아. 사동? 준아, 사동? 요거는 사동이 아니야, 얘들아. 왜냐하면 이 먹이다는 자, 의미가 확장된 거야. 오케이? 무슨 의미가 아니야, 이건. 먹다의 의미가 없어. 먹다 의미에서 확장된 거야. 무슨 의미로? 기르다로. 알겠지? 오케이? 기르다의 의미로 확장됐기 때문에 이건 기르게 하다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사동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시키는 동작이 안 된단 말이야. 이런 거 헷갈린다고. 그래서 문제로 나오면 많이 틀리는 거야. 사동 피동에서. 이런 거 주의해 줘야 돼.
됐지? 여기까지. 사동에서. 자, 사동에서 또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사동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자, 봐봐. 자, 접사에 의한 사동은 의미가 사동의 의미야. 사동의 의미. 자,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 직접 사동이 있고요. 간접 사동이 있어요. 네? 자, 직접 사동은 뭐냐면 주체가 직접 그 행위를 하게 하는 거란 말이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예를 들자면 이건 이제 아까 잡았듯이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인다 하잖아. 아니면 반대로 해보자.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 해보자. 옷을 입힌다 하면 직접 사동은 어떤 의미냐면 엄마가 옷을 사왔어. 엄마가 옷을 사와서 뭐 하는 거야? 애기가 너무 어려. 오케이? 그래서 그 옷을 직접 엄마가 뭐 하는 거야? 입히는 거야. 오케이? 이걸 직접 사동이라고 그래. 근데 너네들도 옷을 다 누가 입혀주시니? 부모님이 입혀주시는 거야. 사와서 뭐 하는 거야? 물론 이제 돈 줘서 너네가 사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오케이? 사와서 뭐야? 입어 하고 주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이건 간접 사동. 입는 동작을 직접 해주느냐? 알겠지? 아니면 사와서 동작을 본인이 하느냐에 따라서 직접 사동과 간접 사동이 나눠지는데, 자, 우리 접사에 의한 사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때가 있어. 오케이? 두 가지 의미. 아까 봤지? 엄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하면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 헷갈릴 때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질 때가 있다. 중의적 의미를 가질 때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이때에는 뭐 해줘야 돼? 중의성을 해소시켜줘야 돼. 중의성을 해소시켜주는 방법이 뭐냐면 뭐는 통사적 사동은 뭐만 있다? 간접사동의 의미만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뭘로 바꿔줘야 돼? 부사어를 넣어주든가 직접 입히신다 라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뭐 해줘야 돼? 입게 한다 라고 통사적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럼 간접사동의 의미만 남는 거야. 그것만 주의해주면 돼. 알겠지? 사동에서. 됐지? 그 다음에 진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얘들아. 진짜 제일 헷갈린 거. 오케이? 자, 요거 되나 안 되나 봐봐. 그가 범인 이미 밝혀졌다. 이거 문장 되니 안 되니? 도겸아, 이거 문장 돼 안 돼? 된다 안 된다? OX 도겸, 준이 먼저 갔다 와. 알았어. 준아, OX 수연이 먼저 갔다 와. 알았어. OX 도겸이 먼저 갔다 와. 알았어. X 갈 데가 없어. 도겸 한 바퀴 돌았어. 둘 중에 하나는 얘기야. 그가 범인임이 밝혀졌다. 돼 안 돼? 이중피동 아니야? 박다 히 들어간 거 아니야? 밝히다. 거기다 어지다 또 들어간 거 아니야? 이중피동 아니야? 돼 안 돼? 오? 돼? 오? 준아 OX 오? 이중피동인데 돼? OX 오? 오. 자, 이거는 된다. 이중피동이 아니야. 왜 아니냐면 얘들아 항상 뜻을 생각해줘야 돼. 우리 아까 봤지? 먹이다도 의미가 확장되면 뭐라고? 사동의 의미 없다 그랬지? 똑같아. 자, 이때에 밝혀졌다는 자 봐봐. 박다에 자 희가 들어가. 알겠지? 그럼 밝히다가 되면 사동이 되는 거야. 오케이? 밝히다. 근데 밝히다는 박다의 사동이니까 뭐야? 밝게 하다가 되는 거야.
환하게 만들다. 이게 사동이다. 밝게 하다. 근데 밝히다가 무언가를 알게 하는 거잖아. 알겠지? 그런 의미로 어떻게 돼? 확장되지? 오케이? 그런 뭐가 되는 거야? 의미가 밝히다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뭐야? 사동이야, 사동. 사동에는 뭐가 붙을 수 있다? 지다. 피동이 붙을 수 있단 말이야. 통사적 피동이. 그래서 이건 뭐가 아니야? 이중 피동이 아니야. 알겠지? 그래서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와. 문장 잘못된 거 이중 피동 찾는 거에서 그냥 형태가 같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헷갈리면 안 돼요. 이거. 오케이? 잘 잡아줘야 돼. 이런 거 주의해주면 돼. 자, 어려울 거 없지. 자, 사동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다. 아까 피동에서는 목적어가 주어로 왔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주어가 부사어로 갔죠? 여기 봐. 자, 여기는 되게 재밌어. 봐봐. 아이가 옷을 하지 말자. 책을 할까? 철수가로 하자. 철수가 책을 읽었다. 자, 이건 주동이다. 이건 주동인데 수연아 주면 안 돼. 다 됐어. 이것만 하고 문제로 풀어볼게. 오케이? 주동이야. 주동인데 봐봐. 자, 뭘로 사동으로 바꿀 때는 자, 주어가 뭘로 간다? 부사어나 목적어로 가는 거다. 근데 목적어가 있으니까 부사어로 간다. 오케이? 자, 목적어는 그대로 내려옵니다. 목적어로 그대로 내려옵니다. 목적어로. 자, 서술어는 뭘로 바뀌어야 돼? 사동사로 바뀌어야 돼. 사동접사 붙여주면 돼. 자, 해보자. 자, 부사어로 바뀌었으니까 뭘로? 철수가가 뭘로 바뀌어? 철수에게로 바뀝니다. 자, 목적어 똑같으니까 이건 책을 그대로 오고요. 사동사로 바꿔줘야 돼. 그럼 접사 넣어주니까 이힐이기 우구추 넣어줘야 돼. 읽히였다 히 넣어주면 돼. 읽혔다 하면 되겠지. 오케이? 철수에게 읽혔다야. 자, 봐봐. 이 주동문을 뭘로 바꿀 때? 사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자, 뭐가 주동문에 없었던 문장 성분이 하나가 더 생겨요. 알겠죠? 오케이? 하나가 더 생겨. 이게 피동하고 가장 다른 점이다. 문장 성분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선생님께서 철수에게 책을 읽혔다. 이렇게. 오케이? 원래는 읽히셨다 해야 돼. 높이면 지금 뺀 거니까. 그래? 자,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사동의 주체, 사동주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사동주. 자, 그러니까 능동문이 아니지. 주동문을 사동문으로 바꿀 때에는 주동문에 없던 사동주가 하나 생긴다. 이렇게 잡아주면 돼. 오케이? 요게 피동하고 가장 다른 점이다. 그래서 선택지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니까 잡아줘. 똑같이 또 한 번 더 해보자. 아까 아이가 옷을 뭐 했다? 입었다 하잖아. 오케이? 그러면 뭐야? 이걸 사동으로 바꾸면 엄마가 라고 하는 사동주가 하나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주어는 뭐 목적으로 부사로 갑니다. 아이에게 옷을 뭐 했다? 입혔다. 오케이?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그래서 뭐가 하나 더 들어간다? 없던 문장 성분이 하나 더 생긴다라고 하는 걸 주의해서 잡아주면 돼. 사동에서. 오케이? 어려울 건 없지. 메인 핵심은 얘들아, 요거는 잊어버리면 안 돼. 피동 실현 방법하고 사동 실현 방법 잊어버리면 안 되고, 피동에서는 접사랑 통사적 피동을 합쳐서 이중 피동이 나오는데 이거 안 되니까, 이거 비문이니까 이중 피동 없애는 거 주의해서 잡아줘야 되겠고, 그 다음에 불필요한 피동 표현 되다 들어갈 때 주의해줘야 돼. 되어지다 이거 들어갈 때 주어랑 호응 관계니까 잘 잡아주시고, 사동에서는 사동의 실현 방법, 이거 이제 의미 문제야. 자, 직접 사동하고 간접 사동이 있는데 중의성을 갖게 되면 중의성을 해소시켜줘야 돼. 그럼 뭘로 바꿔? 통사적 사동으로 바꿔준다. 잡아주면 돼. 알겠지? 자, 어려울 거 없지? 어려울 거 있니 없니? 없습니다.